안양시 먹거리 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장 담그기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맛있는 장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전통 음식 이야기, 장 이야기, 고추장 이야기, 시연 순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통 음식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전통 음식이란 무엇일까요? 전통 음식은 한 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 또는 민족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김치, 된장, 비빔밥, 불고기 등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은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절식과 시식의 풍습이 있습니다. 절식은 우리가 명절 음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4대 명절로는 설날, 한식, 단오, 추석 이렇게 4대 명절이 있습니다. 4대 명절에 우리가 또 해 먹었던 음식들도 있었는데요. 설날은 떡국을 끓여서 먹었고요. 한식에는 화전, 단오는 앵두화채, 추석은 송편을 빚어서 같이 함께 나눠 먹었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식이 있는데요. 시식은 절기 음식이라고 합니다. 세시풍속과 더불어 계절, 즉 절기에 맞는 음식을 우리는 시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음식은 계절별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뚜렷하지요. 자, 계절마다 먹었던 음식, 절기마다 먹었던 음식이 있는데 우리가 계절별로 하나씩 살펴보자면 자, 봄은 음력 3월 3일 삼진날 봄을 알리는 시점에서 진달래를 이용하여 진달래 화전을 해서 먹기도 했고요. 또 여름에는 닭을 이용하여서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삼복에 보신용으로 삼계탕을 끓여서 더위를 이겨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을 한로에는 추어탕을 끓여서 먹기도 했고요. 또 추운 겨울 동지에는 동지 팥죽을 먹으며 한 해를 견뎌왔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전통 음식의 특징은요. 바로 주식과 구식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주식은 쌀밥이나 잡곡밥, 죽, 국수, 떡국 등 곡물을 주 재료로 한 음식을 말하고 부식은 반찬으로 채소류, 어류, 육류 등 다양한 식재료와 더불어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하여 만든 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밥상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밥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 음식 특징 세 번째로는요, 향토 음식의 발달인데요.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향토 음식이 발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발달하였고 국토의 삼면이 모두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과 바다에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고 지역마다 기후와 환경이 달라 지역에 따라 생산되는 재료를 이용한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이 발달되었습니다. 각 지역별 향토 음식을 예를 들어서 보자면 강원도는 오징어 순대, 서울에서는 설렁탕을 먹었기도 했고요. 또 전라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주 비빔밥, 그 다음에 경상도에서는 안동, 간, 고등어 등을 먹었던 그런 향토 음식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 음식 특징의 마지막으로는요, 발효, 저장 음식이 발달하였습니다. 자, 발효란 미생물이 음식을 분해하여 몸에 이로운 물질을 만드는 활동을 우리는 발효라고 합니다. 유익균이 음식을 분해시킨 결과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물질을 만들어낸 것을 발효라고 보며 고추장, 된장, 김치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유해균이 작용하여 악취가 나거나 유해한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효의 장점으로는 저장 기간이 길고 좋은 영양소가 있고 고유의 맛과 향을 유지시켜주며 몸에 좋은 효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통 음식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발효 저장의 대표 음식인 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이란 전통적인 방식으로 천천히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든 우리 고유의 대표적인 슬로푸드로 콩을 주 원료로 하는 발효식품입니다.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빠져서는 안 되는 양념이고 항암, 항균 효과와 성인병을 예방하는 아주 건강한 식품이기도 합니다. 자, 장을 담당하는 주요 재료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 우리 전통장은 콩을 발효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자, 장 담그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좋은 콩을 골라서 12시간 이상 물에 불린 다음 가마솥에 푹 삶아줍니다.
잘 삶아진 콩은 잘 으깨어서 메주로 만들고 바람과 햇볕이 잘 통하는 곳에다가 발효를 시켜줍니다. 잘 띄운 메주를 이제 항아리에 소금물과 함께 담가서 숙성을 시키고 40일이 지난 후에 장 가르기를 합니다. 여기서 국물은 한번 달궈내서 간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건더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양념을 더해 된장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메주가루와 고춧가루 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만든 것이 바로 고추장이 되겠습니다. 간장은 1년에서 2년 정도 숙성시킨 것을 우리는 국간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4년에서 5년 이상 숙성시킨 것을 우리는 진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장과 된장은 숙성이 되면 될수록 더 좋은 맛을 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효된 된장, 고추장, 간장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이론점들이 있을까요? 발효장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많이 들어있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의 균형을 잡아주고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며 암세포 파괴 및 면역을 증강시키고 항균 작용, 콜레스테롤 억제, 엔돌핀 생성 등의 역할을 해줍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재래식 장 담그기 방식과는 또 다른 현대식 장의 제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원가 절감을 위해 식용유를 만들고 기름을 뺀 콩의 찌꺼기인 탈지 대두를 염산으로 분해해 각종 첨가물을 맛을 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요, 우리 시중에서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맛과 색이 뛰어나지만 건강하지 않은 콩으로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과연 건강할지 의심해보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공동급식 지원센터에서는 안양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급식에 재래식 전통장을 사용하도록 차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건강한 장으로 이용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만들어 볼 고추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추장의 원래 이름은 고초장이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활활 타오를 고에 천초초를 써서 고초장이라고 불리웠다고 하는데요. 삼국시대 이전에는 고추가 없어 간장, 된장 등을 사용하다가 산초와 후추를 넣어 매운 된장, 즉 초씨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후추값이 너무 비싸고 구하기가 어려워 널리 보급되지 않았고 16세기 이후 고추가 재배되면서 고추로 만든 고추장 제조법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세기부터는 고추장에 꿀, 육포, 대추 등을 넣어 재료가 더욱 풍부해졌고 현재의 고추장 제조법이 등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추장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생활에 빠질 수 없는 맛있는 고추장의 맛을 결정하는 4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맛은 소금이 들어가서 짠맛이 나고요. 구수한 맛은 메주가루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매운맛은 고춧가루, 그다음에 단맛은 조청과 엿기름이 들어가서 단맛이 납니다. 이렇게 4가지 맛이 잘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양념 고추장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고추장은 재료를 무엇을 더 넣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찹쌀을 넣은 찹쌀 고추장은 초고추장이나 음식에 색을 낼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밀가루를 넣은 밀가루 고추장은 찌개나 국을 끓일 때, 그 다음에 보리 넣은 보리고추장은 여름에 쌈장용으로 만들어 구분하여 먹었습니다. 자, 고추장을 먹다 보면 처음과는 달리 윗부분이 검게 변해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현상은 갈변이라고 하며 고추장의 갈변은 인공적인 열처리를 거치지 않아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 전통 음식과 장 이야기, 고추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시 먹거리 종합지원센터 식생활교육 강사 구정주입니다. 자, 오늘 먹거리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간편한 뚝딱 고추장 만들기 요리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곳 먹거리 종합지원센터는 2021년 11월 안양 시민의 먹거리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소되었습니다. 앞으로 뚝딱고추장 같은 여러 가지 교육 사업, 시민교육 사업을 많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수령해 가신 키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구성품이 다 잘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일 처음에 고추장 용기, 그리고 고추가루, 메주가루, 소금, 그리고 설탕,
조청, 여기 김밥육 키트, 그리고 레시피와 안내문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하시면 이제 요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에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안에 있는 용기는요, 반드시 열탕 소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래야 세균 감염이나 곰팡이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장은 만들고 2주간 숙성 후에 3개월 이내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만드는 간편 뚝딱 고추장 만들기는요, 간편식이기 때문에 내가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 전통 방식인 고추장 만들기는요, 기름과 찹쌀가루를 이용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삭혀서 만들기 때문에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뚝딱 고추장 만들기를 진행할 테니까 많이 집에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료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고춧가루 100g, 메주가루 42g, 그리고 조청 200g, 청주 2티, 소금 30g, 물 160ml입니다. 물은 반드시 팔팔 끓여서 한김 식힌 후 사용하시는데요. 물이 너무 미지근하면 소금이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루를 걸러주는 채도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팔 끓인 물을 한김 식히고 반쯤 넣어주고요. 여기에 조청과 소금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저어줍니다. 소금이 굵은 소금이기 때문에 잘 녹을 때까지 충분히 저어서 녹여줍니다. 자, 이거 소금이 완전 녹을 때까지 저으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녹여 놓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메주가루를 체에 걸러서 섞어줍니다. 그 다음 고춧가루도 체에 걸러서 넣어 섞어줍니다. 점점 걸쭉해지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서 숙성을 시키는 과정에서는 고추장이 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되직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감안을 하시고요. 자, 나는 좀 되직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물의 양을 조금 늘리셔도 되고요. 마지막에 청주를 넣을 건데요. 청주는 살균과 방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청주를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자, 어느 정도 고추장이 이렇게 되직하게 보이시면 청주를 부어줍니다. 고추장스러워졌죠? 이렇게 만들면 정말 쉽게 뚝딱 만들 수 있는 간편 고추장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 자, 여기 있는 스티커에 오늘 만드신 날짜를 반드시 기입하시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열탕 소독을 한 용기에 담아볼게요.
한 병이 가득 찼습니다. 네, 이렇게 간편하게 고추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집에서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먼저 재워 볼게요. 자, 다진 육에 자 마늘을 넣고요. 그리고 소금 약간, 그리고 후추도 약간, 자, 참기름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조물조물. 자, 고기는 미리 밑간을 해서 재워두어야 간이 배어서 더 맛이 있어지지요. 조물조물 됐으면 준비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준비된 양파 다져줄게요. 잘게 다져 주실수록 아이들은 먹기가 더 좋겠죠. 양파 다져주시고요. 대파도 다져줍니다. 항상 요리하실 때는 손 조심하셔야죠. 아우, 제가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나네요. 네, 다 되셨으면 또 그릇에 담아줍니다. 자, 양파와 대파는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양념을 한번 섞어 볼게요. 여기에 고추장 3숟가락, 그리고 매실청 2티, 그리고 조청 2티, 간장, 그리고 저희는 비정제 설탕을 씁니다. 깨소금. 자, 잘 저어서 준비해 주세요. 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불을 올리고 파기름을 살짝 내줄게요. 기름과 파를 먼저 넣고요. 볶아줍니다. 자, 파기름은 약불에서 내주셔야지 고유의 향이 너무 날아가지 않아요. 불을 살짝 올리시고, 자, 양파도 넣어줄게요. 자, 파와 양파의 수분이 충분히 날아갈 때까지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갔으면 고기를 넣고 볶아주세요. 지글지글. 고추장 양념이 들어가면 색깔이 빨개지니까 웬만하면 고기가 다 익을 때까지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느 정도 고기가 익었으면 양념을 부어줄게요. 삼각김밥 고기 양념은 살짝 되직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살짝 졸아들 때까지 계속 졸여주세요. 졸인다는 느낌으로 볶아주세요. 아직도 수분이 조금 있어요. 조금 더 졸여주세요. 네, 이렇게 수분 없이 졸아들 때까지 잘 볶아주세요. 자, 이제 저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자, 불을 끄고요. 재료를 이렇게 김밥 속 재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넣어드린 삼각김밥 틀이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요 홈을 살짝 끼우시면 이렇게 틀이 완성됩니다. 요걸로 삼각김밥 만드는데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쓰던 게 있어서 요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김을 까시고요. 자, 삼각김밥 틀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밥은 레시피에는 5인분 기준인데요. 저는 밥을 120g 준비했어요. 이거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 가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꾹꾹꾹꾹 조금만 꾹꾹꾹꾹 담아주시고요. 빈틈없이. 자, 그리고 만들어주신 양념을 듬뿍 넣어주세요. 이것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많이 넣고 싶으시면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저는 조금 더 넣을게요. 넣어주시고 다시 밥을 넣어서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드린 틀은 뚜껑은 없는데 손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틀로 꼭 눌러줄게요. 그리고 누르면서 얘를 살짝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싸서 같이 넣어드린 테이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김밥 완성! 네, 떡꼬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팬을 달궈주시고요. 기름을 넣고 떡을 5개씩 끼운 떡을 여기 부어줄게요.
지글지글 소리부터가 맛있겠네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구워졌으면 저는 이 정도만 할게요. 맛있게 노릇노릇 구워 드시는 거는 충분히 가정에서 구워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를 만들 건데요. 같은 팬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저는 케찹을 넣고요. 간장 1티, 그리고 물, 그리고 조청, 그리고 고추장 2티요. 그리고 살짝 저어줄게요. 저희는 비정제 설탕 2티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그리고 조금 젓고, 마늘까지 넣어줄게요. 이렇게 잘 섞이면 불에 한번 다시 보글보글 끓여주겠습니다. 자, 마늘 향이 날아갈 정도로만 살짝 끓여주시면 돼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거 보이시죠? 집에서는 좁은 팬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끓이면 되겠습니다. 불을 끄고요. 떡꼬치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구워둔 떡에 소스를 발라볼게요. 소스는 취향껏 발라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걷어내고, 아이고, 모양이. 집에 있는 깨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쪼로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떡꼬치도 완성! 네, 지금까지 안양시 먹거리 종합지원센터에서 뚝딱 고추장 만들기와 고추장을 이용한 삼각김밥, 떡꼬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겠죠? 앞으로도 먹거리 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시민 참여 교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